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더 뉴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는 기아의 주력 모델 중 하나고요. 글로벌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기아차죠. 현행 스포티지는 5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최근에 선보인 더 뉴는 부분변경 모델입니다. 더 뉴 스포티지는 기존에 비해서 안파하게 디자인을 바꾸고 편의 사양을 강화한 게 특징이고요. 엔진 라인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1.6 가솔린 터보와 2.0 LPG, 하이브리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1.6 가솔린의 경우에는 변속기가 7단 듀얼 클러치에서 8단 자동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투싼과 좀 차별화가 되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가솔린 1.6 터보의 시그니처 트림 2륜 사양이고요. X라인을 제외를 하면은 풀옵션입니다. 가격은 4,003만원이고요. 스포티지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외장 디자인이 확 바뀌었는데 최근에 선보인 기아차들 예를 들어서 K9이나 소렌토와 비슷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부분 변경 전과 비교하면은 외장 디자인은 거의 풀체인지에 가깝고요. 무엇보다도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거의 같은데 외장 이미지는 기존보다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고로 더 뉴 스포티지는 일반 모델과 X라인에 따라서 외장 디자인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저번에 발표해서 보니까 오히려 일반 모델의 외장 디자인이 좀 더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존 대비해서 그릴 쪽의 면적이 좀 더 넓어진 모습이고요.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형 타입인데 여기에는 웰컴 세레머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웰컴 세리머니가 아주 그렇게 긴 편은 아니고요. 참고로 방향지 시등의 색감은 약간 제네시스와 비슷해졌네요. 요즘에 현대차 그룹의 신차를 보면은 부분 변경될 때 전 장만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스포티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싼과의 그런 전장 차이가 좀 더 커졌죠. 반면에 전폭과 휠베이스, 전고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달라진 앞뒤 디자인에 비하면은 측면의 모습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확 달라진 앞모습에 비하면은 뒤는 기존의 모습이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따른 신차들처럼 트렁크는 그 여백이 좀 많아 보이죠. 이게 엔진 레터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의 방향지등에 비해서 후면의 방향지등은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인데 방향지등의 위치가 예전만큼 낮진 않죠. 그리고 요즘 기아차들의 다른 SUV처럼 리어 와이퍼는 위쪽에 붙은 히든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쪽이 좀 더 여백이 많아 보이거나 또는 깔끔해 보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완전히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타이어는 넥센의 로디안 GTX,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는 기본 타이어 사이즈가 17인치고요. 19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죠. 스포티지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실내 디자인도 바뀌었는데 외장만큼 많이 바뀐 건 아니에요. 외장은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울 정도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실내는 기존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운전대고요. 운전대 디자인이 가장 많이 바뀌었고 이 동반자석 쪽, 대시보드 쪽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사이즈는 같아요. 근데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죠. 위치는 기존과 비슷하고요.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색상이나 터치가 조금 달라졌죠. 참고로 지금 보신 차의 내장은 블랙이고요.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기존과 같은 사이즈고 스포티지는 12.3인치가 기본이에요. 근데 같은 12.3인치라고 해도 가장 낮은 트림은 기아 커넥트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이게 3분할인데 그러니까 요 기본 홈 화면에서 내비게이션과 블루투스 오디오 또는 전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 차들 보면은 CCNC가 적용이 되면서 UI나 그래픽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장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화면 있잖아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는 이런 카메라 화면도 주행 중에도 계속 이렇게 조그맣게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지금 크렐 오디오 옵션이 들어간 사양인데 음질은 그냥 평범합니다.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화면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퀵 컨트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스템 정보라든가 이걸로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여기서 이제 주로 자주 가는 예를 들어 이 차는 CCNC라서 시네마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가지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가장 최신 버전인 만큼 게임 버전도 추가가 됐죠.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량에서 운전과 관련된 예를 들어 운전자 보조는 ADS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가변 댐핑이 없기 때문에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만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여기서 끄기까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크렐 오디오 옵션에 포함된 거죠. 그리고 하이패스와 빌트인 캠도 가장 최신 버전이 적용이 됐고요. 무드 조명은 라이트 메뉴에 있는데 실내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색상에서 무드 조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드 조명은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넓은 건 아니에요. 대시보드와 이 센터 패시아, 기어 다이얼 쪽에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빛 자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슷한 가격대 또는 사이즈의 다른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무드 조명이 조금 덜 예쁘긴 하죠. 그리고 2열에는 무드 조명이 없고요. 참고로 테일게이트의 열림 속도도 보통과 빠르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SUV는 보면은 이 열림 높이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완전 열림부터 1단계까지 총 4가지가 되고 사용자 높이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클러스터와 HD에서는 그러니까 계기판의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게이지와 그래픽 총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도 옵션으로 360도 카메라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 전체를 둘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위 모델과 이제는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이나 화질은. 여기에 제공되는 앵글도 앞뒤 4가지 모두 동일하고요. 센터 패시아의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고요. 요즘에 다른 기아차들처럼 패널 하나에서 공조장치와 엔터테인먼트를 한 번에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공조장치 화면이고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그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설정에서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조장치 또는 엔터테인먼트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센터 패시 아래쪽에 커버를 열면은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고요. 여기 안쪽에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어요. 기어 셀렉터는 기존처럼 다이얼 방식이고요. 이쪽에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그 색감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기본적인 버튼 배열 이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확실히 기어 셀렉터는 레버 방식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버튼보다는 다이얼 방식이 좀 더 사용하기가 직관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컵홀더는 이것도 요즘에 기아차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었다가 이제 컵을 수납을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펼치는 방식이죠.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를 감안하면 적당한 편이고요. 여기 바닥에도 좀 부드러운 소재를 깔아놨어요. 12V는 여기 안쪽에 있고, 실내에서 디자인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운전대인데 기존에는 운전대가 동그랗잖아요. 동그랗기도 했지만 약간 차 사이즈 대비해서도 조금 작아서 약간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냥 일반적인 세단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위아래로 살짝 깎인 디커 스타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타원형 모양이죠. 그리고 요즘에 기아차들 보면은 이 기아 엠블렘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스포티지도 그렇습니다. 스포크에 있는 버튼은 그러니까 이 패널 자체가 이 림보다 약간 좀 더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할 때 양쪽 오른손으로 조작을 하잖아요. 이게 좀 더 손에 잘 닿는 것 같아요. 계기판도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게이지 스타일과 그래픽 스타일 2가지가 있고 지금은 게이지 스타일의 서클과 요거는 심플이고요. 그래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A와 B, C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는 시트도 풀옵션 사양인데 그래서 시트 상단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죠. 아마 시트마다 착자감이 조금씩 다를 건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기아차들과 달리 좀 더 몸을 좌우로 잡아주는 타이트한 그런 착자감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트가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트의 쿠션은 조금 단단한 편이고요. 저 같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도 이 좌판 길이가 짧진 않습니다. 근데 좌판 길이를 연장하는 기능은 없고요.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2인분이네요. 그리고 팔꿈치가 닿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처리를 했어요. 현행 스포티지와 투싼은 차체가 커지면서 2열의 거주성이 좋아진 게 특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휠베이스가 이제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레그룸은 동일해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무릎과 앞치 사이에 주먹이 거의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니까 산타페나 소렌토 9형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한 레그룸입니다. 헤드룸도 충분하고 특히 현대기아차의 SU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굉장히 많이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보통 이 급의 SUV는 2열 시트가 좀 작거나 또는 좌판이 짧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양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성인 남자가 앉아도 이 좌우의 폭이 그렇게 작지가 않고요. 이 좌판 길이도 제 기준으로 보면 거의 딱 맞습니다. 심지어는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시트를 가장 낮춰도 신발 넣으면 이렇게 상하의 공간에 여유가 있고요. 좌우의 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트가 2열이 보통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도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닙니다.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아 특유의 옷걸이형 헤드레스트인데 이게 옷걸이보다는 뭔가 손잡이로 쓰기가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의 재질은 그 K8과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고무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차들 보면은 수납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통상적으로 있는 백포켓 이외에도 이렇게 주머니, 지퍼가 달린 주머니가 또 있어요. 심지어 여기 용량도 되게 큽니다. 이렇게 핸드폰 넣고도 핸드폰이 가로로 2개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용량이 큰 건 좋은데 이게 디자인 자체가 좀 되게 올드합니다. 80년대 할머니 저 동전 지갑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또 추가로 수납 공간이 있고, 2열 승객을 위한 USB C타입은 그 양쪽 시트에 하나씩 있습니다. 옆구리에. 이 차는 파노라마 루프 제공 사양이고요. 확실히 이게 파노라마 루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2열 승객이 느끼는 개방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노라마 루프를 열면은 특히 2열에서의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그러니까 1열보다 확실히 2열 컵홀더가 조금 크기가 작고요. 따로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습니다. 트렁크는 개폐 모드 전동인데 가장 기본 트림은 전동은 아니고요. 현행 스포티지는 차체가 커지면서 기본 트렁크 용량도 커졌는데, 보다시피 이것도 역시 구형 산타페나 소렌토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 용량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에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은 트렁크 바닥에서 2열 시트까지 저기가 부분이 약간 턱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평탄화가 꽤 괜찮은 편이고요. 왼쪽 벽에는 12V가 있습니다. 4기통 가솔린 엔진의 정차 소음은 대동소이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차 시에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이 정도면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드러지게 정숙한 건 아닌데 평균보다는 조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차 시에는 진동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4기통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이렇게 정차 시에 조금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진동 자체는 이렇게 정차 시에는 적은 편이에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요. 그러니까 기존과 엔진 사양은 동일한데 변속기가 바뀌었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 터보가 7단 듀얼 클러치였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8단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는 이게 투싼과 차별화가 되는 점인데, 사실 투싼과 스포티지는 상품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투싼과는 달리 스포티지는 변속기가 8단 자동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경쟁력이 생겼죠. 왜냐하면은 7단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7단 DCT도 숙성이 되면서 변속 충격이 좀 덜한데, 문제는 듀얼 클러치가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나중에 가면은 변속 충격이 더 늘어나고 또는 작동 소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승차감에서 단점이라고 보통 많이 지적을 하는데, 8단 자동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된 거죠. 사실 요즘에는 자동 변속기와 듀얼 클러치가 점점 크로스오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조적으로 듀얼 클러치의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그런 단점이 좀 더 도드라지긴 합니다. 물론 8단 자동 변속기도 변속 충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차도 가끔 가다가, 특히 이제 가다서다 하는 시내 주행 구간에서 거기가 이제 변속이 잦잖아요. 그럴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툭 하고 치는 그런 변속 충격이 있는데, 듀얼 클러치에 비하면은 그런 빈도가 훨씬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 충격 자체도 좀 작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 기존에 비해서 승차감이 좀 더 나아졌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체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단한 편에 가깝습니다. 이게 단단한데 약간 좀 쿵쾅대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승차감으로 보면은 뭐 승차감 자체에는 좀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은 충격을 받았을 때 초반에 좀 강하게 들어오는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승차감 자체가 이게 좋다고, 아마 스포티지도 승차감은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요즘에 보면은 라인업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가 승차감이 보통 더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스포티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시야는 꽤 좋은 편인데, 이 차가 측면의 사이드미러가 조금 더 광각이에요. 그래서 같은 기아차, 예를 들어서 니로와 비교했을 때도 이쪽의 사이드미러가 좀 더 넓게 보여서 이제
드런 쪽에서는 사각지대가 더 적은 편이고요. 후방 시야도 이게 꽤 좋아요. 룸미러 안에 뒷유리가 좀 꽉 차게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 차는 2륜 사양인데 보통 2륜이 4륜보다 회전 반경이 작잖아요. 근데 이 차는 2륜인 걸 생각을 하면은, 또는 차체 사이즈 생각을 하면은 회전 반경이 조금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정차 시에는 떨림이나 진동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 중에는, 그러니까 초반에 가속을 할 때 보통 내연기관 차들이 고단 저회전에서 가속을 할 때 떨림이 좀 있는 편인데, 이 차도 고단 저회전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 운전대로 좀 가늘게 진동이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 보통 요 환경이, 엔진의 그 소리가 가장 좀 잘 들리는 그런 구간인데, 환경이고, 근데 엔진 소리,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오는 그 엔진 소리는 기존 대비해서 좀 더 줄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노면에 따른 그런 승차감의 편차가 좀 큰 편 같아요. 방금처럼 노면이 그런 곳에서는 승차감이 그냥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안 좋은 노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안 좋은 노면 가면은 승차감이 떨어지는 거는 뭐 모든 차가 마찬가지인데, 이 차는 그런 그 예상치보다 좀 더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 승차감이,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좀 젊은 감각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승차감은 아닌, 뭐 그렇게 되겠네요. 요즘에 기아차들 보면은 부음 변경이 되면서 외부 소음이 줄어드는 경우가 꽤 있는데, 예를 들어 K5도 그렇고 K8도 그렇고, 이 차 역시도 부음 변경이 되면서 추가로 방음을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중에 하부 소음이, 또는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좀 더 줄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열과 2열 모두 이중접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중접합 그 유리 자체가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90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달리면은 이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대략 급에 따른 그런 타이어 하부 방음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또는 기존에 비해서 이 타이어 소리 자체가 이 상황에서 좀 잔잔하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는 기존에 비해서 엔진 쪽에 방음도 조금 더 하지 않았나? 왜냐면 보통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뭐 1000에서 3000rpm 사이를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이 차는 그 3000rpm 이하에서는 그 엔진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다만 이렇게 한 3000rpm 이상 올렸을 때, 이때 이제 엔진 소리가 좀 더 커지는데, 보통은 이제 그 이상을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한 4000rpm이 넘어가면은 진동이 좀 더 늘어나긴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주로 이제 가속이나 또는 고회전 사용할 때 진동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운전대인데, 이렇게 한 4000rpm 이상을 사용을 하면은 이 운전대 쪽으로 좀 가늘게 떨림이 좀 더 이제 파장이 작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인 걸 감안을 해도, 그러니까 대략 한 뭐 110 정도의 속도에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가장 이상적인 게 풍절음이 고르게 뭐 볼륨이 커도 나는 게 좋은데, 이 차는 좀 속도가 높아지면은 A필러 쪽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 풍절음이 있어요. 지금 타고 있는 스포티지는 2륜 사양인데, 현대기차들의 SUV들 보면은 2륜보다 4륜이 회전할 때 좀 더 스포티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 차는 2륜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 내리막 코너에서 속도가 꽤 높게 나오네요. 자세도 안정적이고. 오르막에서도 자세가 꽤 안정적이고요. 생각보다 SUV 치고는 속도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전의 재미가 뭐 있다기보다는 비교적 회전할 때 안정적인 그런 자세고요.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2륜과 4륜의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맞비교하기는 힘든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90까지의 가속 시간이 대략 한 36초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는 투싼보다 조금 더 빠르고요. 같은 2륜끼리 비교할 때. 그리고 스포티지 4륜 기존과 비교했을 때도 역시 좀 더 빠르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주 고출력이 아닌 다음에야 4륜보다 2륜이 가속이 좀 더 빠른데 스포티지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속할 때 보면은 확실히 이것도 좀 듀얼 클러치와 좀 차이가 있는데 초반에 직결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계속 변속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럴 때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는 그런 면은 있어요. 그리고 2열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1열과 대략 비슷합니다. 1열이 좀 안 좋은 놈에서 우당탕탕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고, 첫 번째 충격이 조금 강하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얘기하면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열과 2열 모두 이렇게 승차감에서는 이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고, 근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주성이 좋잖아요. 이게 승차감에서 거주성도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인데 2열의 거주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하체 승차감은 1열처럼 좀 이렇게 충격이 처음에 강하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음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정속 주행 시 연비는 시속 90에서는 이게 지금 순간 연비 게이지가 18밖에 없거든요. 요즘에 부분 배경되면은 순간 연비 게이지 스케일이 줄어드는데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는 거의 18을 꽉 채우고요. 그리고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할 때는 대략 리터당 한 15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반응 차이는 뭐 다른 차 또는 다른 브랜드와 뭐 비슷합니다. 이제 보통 에코가 무디게 세팅이 되어 있고 스포츠로 갈수록 점점 이제 초기 반응이 빨라지고, 그런데 이 차는 에코 모드 치고는 그렇게 초반의 반응이 그렇게 무딘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멀에서 스포츠로 가면은 초기 반응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반의 반응이 빨라지다 보니까 출력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결정적으로 스포츠 모드로 운전을 하면은 아무래도 회전수를 좀 높게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떨림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하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좀 속도가 높아지면은 앞쪽에서 전면 풍절음이 고르게 발생한다기보다는 요 A 필러 쪽에서 발생하는 그 풍절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들리는 편이에요. 반면에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SUV인 걸 감안을 하면은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직진성이 이것도 좀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 1.6 가솔린 터보로 스포티지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스포티지 부분 변경 모델도 요즘에 현대차 그룹의 부분 변경 보면은 딱 그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딱 맞게 그렇게 상품성이 바뀌었어요. 안팎 디자인 바뀌고 실내 편의사양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포티지 1.6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가 8단으로 바뀐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강점이 생긴 건 맞는데 변속기 쪽에서의 그런 승차감, 이쪽에서는 좀 유리하긴 하지만 그 하체 승차감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통통 튀는 그런 감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차가 공기압이 이제 주행 중이니까 대략 한 39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적정 공기압보다 아주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통통 튀는 감각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좀 안 좋은 놈에 다닐 때 승차감의 편차가 크고, 그게 주행에서의 단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변속기가 8단으로 적용이 되면서 변속과 관련된 부분에서 승차감이 좋아졌지만 하체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나 뭐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최근에 나온 차일수록 이런 편의사양이 좋아지는데,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니터 이제 CCNC가 들어가면서 그런 컨텐츠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저게 이제 크기는 작아도 이제 최근에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처럼 주변 차들이 애니메이션으로 표시가 되는 게 좀 더 세밀해졌고, 그러니까 바퀴까지 표시가 되는 게 좀 달라졌죠. 무엇보다도 현행 스포티지는 뭐 투싼도 마찬가지지만 실내 공간이 커지면서 특히 2열이 그런 면에서 이제 패밀리카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거주성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트렁크도 크고. 보통 이제 요즘 차들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전자장비의 제어 이런 게 좀 달라지는데, 이 차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코너에서 회전 그 속도가 또는 자세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로 도나 스포츠로 도나 속도의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세도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세가 꽤 안정적이어서 이런 면에서는 이것도 주행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차 가격을 인상할 때 이제 이런저런 요소를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매가 부진한 전기차는 가격을 동결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이렇게 스포티지 잘 팔리잖아요. 부분 변경 전에도 투싼보다 잘 팔렸으니까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폭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시승했던 차와 비교했을 때 그 차는 4륜이었고 이 차는 2륜인데 4륜까지 추가를 하면은 대략 한 350 정도가 올랐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이로써 기아 도뉴 스포티지 1.6 가솔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